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추석 무렵 추진되다 무산됐던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이 최근에 다시 추진된다는 소식에 많은 이산가족들이 살아생전 북쪽의 가족 친지를 만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상봉이 또다시 무산됐다는 소식에 큰 시리에 빠졌습니다. 이 지역의 최고령 이산가족 박운형옹을 이태우 기자가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산시에 사는 93살 박운형옹의 한평생은 그리움의 세월이었습니다. 부모 형제 그리고 해방둥이 딸을 고향 땅 평안북도 태천에 두고 홀로 전쟁을 피해 남으로 내려온 것이 1951년 일사후퇴 때. 석 달만 피하면 될 것이라던 피난길이 휴전선으로 갈려 어느덧 60년이 넘었고 혈육을 향한 절절한 그리움은 세월을 거슬러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나올 때는 한 3개월이게 되면 뭐 고향 갈 수 있다고 다들 남자들 다 그랬죠 뭐. 그게 뭐 3년이 지나고 30년 배나 지났는데. 지난 1985년 9월 1차 이산가족 상봉 때부터 18차례나 가족 만남을 신청했지만 번번이 대상에서 빠져 시리에 빠져있던 박옹은 마침내 지난해 가을 제19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로 뽑혔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을 두고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기대는 실망감으로 바뀌었고 최근 설을 앞두고 정부가 다시 상봉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기대를 걸었지만 결국 물거품이 됐다는 소식에 이제는 기대가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잘 살더라고 저는 믿음들고 마음 편하게 하는 게 그게 큰 정치지. 정치가 아들의 그 욕망만 채우려게 되겠어요, 그거? 생사 확인을 요청한 가족 5명 가운데 2 동생과 해방둥이 딸이 고향 땅에 그대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게 그나마 위안입니다. 딴 사람들은 그런 소식도 못 들었는데 그 가운데서 나는 소식이라도 들었으니 반분은 풀렸죠. 대구와 경북에 북에 둔 가족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이산가족은 4,500명. 신청자의 80%는 70대 이상 고령자입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교육부가 앞으로 10년 동안 대학 입학 정원을 16만 명 줄이기 위해 대학 구조 조정에 나섭니다. 지방 사립대학이 불리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 지역의 사립대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입니다. 교육부의 구조개혁 방안은 전국 대학을 5개 등급으로 나눠서 최상위 1등급은 정원을 유지하고 나머지 4개 등급은 일률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형평성을 위해 최상위 1등급도 자율적인 정원 감축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당장 이달 안에 세부적인 구조개혁안을 확정할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밝히지 않아 지역 사립대학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1등급은 조금 어려울지 몰라도 2, 3등급에 속할 수 있는 건지 잘못해가 3, 4등급, 4, 5등급에 떠들릴 수 있는지는 지금 기준을 발표를 안 했으니까 알 수 없는 거죠. 취업률이나 학생 충원율 같은 정량 지표와 대학별 특성 등을 고려한 정성 지표를 병행해서 대학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지방 사립대가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대가 처한 어려움이나 지역 발전에 미칠 영향 등을 반영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지만 교육부는 의견만 수렴할 뿐 구체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량만 하지 말고 정성적 평가도 해달라라고 해갖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2015년도부터는 조금 반영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는 상태예요. 교육부의 구조개혁은 타당성을 얻고 있지만 추진 과정이 매끄럽지 못해 지역 사립대학들의 반발과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구, 경북의 의사대표들도 서울에서 열리는 총파업 출정식에 참여해 의료개혁을 주장했습니다. 대구시 의사회와 경북의사회 대표 50여 명은 오늘 오후 서울의협회관에서 열리는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의사대표자 총파업 출정식에 참석해 정부 의료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거론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 의료와 투자 활성화 대책 등을 저지하기 위해 집단 휴진 돌입 여부 등 향후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한 뒤 내일 휴진 등 중요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다만 파업을 결정하더라도 9만 5천여 명의 전체 회원을 상대로 우편과 모바일 등의 방식으로 찬반을 묻는 투표 과정이 남아있어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경북 성산과 전남 담양을 잇는 고속국도 12호선 88 올림픽 고속도로 확장 공사가 부실 시공으로 인한 안전성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감사원이 지난해 고속국도 12호선의 안전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한국도로공사가 터널 공사를 시행하면서 터널 라이닝을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아 안전성과 내구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데도 준공검사를 내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비탈면의 지반 붕괴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지반 앵커의 인장 실험을 생략해 비탈면의 안전율이 기준에 미달하는 등 비탈면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부 교량도 말뚝이 허용 오차 범위를 최대 5배까지 초과했다며 안전성 문제가 발견된 곳에 대한 보완 시공을 통보했습니다. 한국사 교과서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기존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독도와 관련한 사실 오류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송호열 서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는 중학교 사회 2교과서 6종을 분석한 결과 수십 가지의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교과서는 모두 2012년 8월 교육부 검정을 통과한 것으로 독도를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섬이라고 단정하거나 독도 면적을 18만 7,453제곱미터로 표시해 국토부 고시기준 면적 18만 7,554제곱미터와 달랐습니다. 또 독도가 울릉도보다 210만 년 전에 생성됐는데도 250만 년 전이라고 기술하기도 하는 등 많은 오류가 지적됐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대구 경북 지역의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대구 지역의 가계대출액은 모두 25조 8천여억 원으로 전년 12월에 23조 9천여억 원에 비해 7.5%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부산 지역 가계대출 증가율 1%와 인천의 마이너스 1.2%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대구 지역 가계대출의 66%인 17조 원은 주택담보대출인 것으로 나타나 주택가격 등락에 따른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의 경우도 전년 대비 8.9% 늘어난 22조 원의 가계대출을 기록했고 절반 가까운 9조 8천여억 원이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어제까지 기승을 부렸던 강추위가 잠시 물러난 덕에 모처럼 외출하기 좋은 주말이었습니다. 이 눈썰매장과 놀이공원에는 야외 활동을 즐기는 시민들로 하루 종일 북적였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출발 사인이 울리자 일제히 바람을 가르며 하얀 눈밭을 내달립니다. 코끝이 시리고 손과 발이 모두 얼어버릴 것 같은 겨울 추위에도 아랑곳 없이 썰매 타기에 푹 빠졌습니다. 미끄러져 눈밭에 뒹굴어도 얼굴엔 웃음이 가시질 않습니다. 눈썰매 탔을 때 빨리 와서 조금 무서웠는데 재밌고 눈도 만질 수 있어서 좋았어요. 놀이기구도 탈 수 있고 너무 좋아요. 강추위가 한풀 꺾이고 본격적인 겨울방학에 접어들면서 여기 눈썰매장에는 올 겨울 들어 가장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60m 슬로프에 채 오르지 못하는 어린 꼬마들은 썰매장 옆에 자리 잡은 눈마을에서 제 세상을 만났습니다. 작은 언덕을 슬로프 삼아 썰매를 타며 소중한 추억을 만든 겁니다. 날이 따뜻해가지고 나와서 노니까 너무 좋고 아기가 눈썰매 타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오늘 너무 재밌게 잘 놀고 있습니다. 썰매장 옆 놀이공원 곳곳에서도 찬바람을 무색하게 할 만큼 많은 인파로 붐볐습니다. 목도리와 털장갑으로 무장하고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에선 추위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도 경북 동해안 지역은 평년 기온을 회복해 추위가 잠시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6도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높았고 대체로 맑고 바람도 약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하 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하지만 월요일부터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고 낮 최고 기온도 영상 3도에 그치면서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추돌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5시 50분쯤 칠곡군 동면면 가천리 중앙고속도로에서 40살 이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48살 김모 씨의 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는데 뒤따르던 29살 이모 씨의 승용차가 사고로 멈춰있던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뒤이어 추돌한 차의 운전자 이 씨가 숨지고 나머지 운전자 2명이 다쳤는데 경찰 조사 결과 최초 사고를 낸 운전자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